코스피가 7천을 뚫었습니다. 7,418까지 올라가며 7%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넘게 올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겼고 SK 하이닉스도 10% 넘게 올랐어요.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랠리의 시작점은 미국입니다. 어젯밤 S&P 500과 나스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같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항로 재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완전한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였어요. 유가는 이틀째 빠져서 브렌트 선물이 110달러 아래로 내려왔어요. AI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유가가 내려주는 조합이 지금 전 세계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모르며 다음 판단을 놓칠 수 있어요. 오늘은 코스피 7천 돌파의 진짜 구조부터 유가가 빠지는데 가솔린은 왜 안 내려오는지, 은행 한 곳이 보여준 사모신용 균열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어제 코스피가 5% 올라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간 겁니다. 장중 7,418까지 올라가며 7% 가까이 뛰었다가 일부 반납하며 6.45% 상승 마감했어요. 핵심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첫째, AI 반도체 수요가 숫자로 확인됐어요. 어젯밤에 AMD가 2분기 매출 전망을 112억 달러로 내놨는데 데이터 센터 부문이 전년 대비 57%뛴 58억 달러였어요. 정규장에서 4% 올랐고 시간외에서 16.5%가 더 뛰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도 AI 서버 수요로 시간외 18%가 급등했어요. 이 숫자들이 한국 반도체로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5% 넘게 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겼고요. SK 하이닉스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하루에 11% 뛰면서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를 넘겼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AI 메모리를 만드는 세 회사가 전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둘째, 유가가 이틀째에 빠졌어요. 브랜드 선물 108달러 35센트, WTI가 선물 100달러 77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면서 이란과의 합의 기대가 커진 거예요. 유가가 내려오면 물가 압력은 줄고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성장주, 기술주에는 긍정적입니다. 셋째, 어제 말씀드린 삼성증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제휴와 외국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도 1조 7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고요. 원화도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코스피 7천은 단순히 지수가 오른 게 아니에요. AI 반도체 수요 확인, 유가 하락, 외국인 접근 경로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되돌림이 올 수 있겠죠? 유가가 이틀째 내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내려온다고 소비자가 느끼는 기름값도 바로 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미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넘었어요. 여름 운전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가솔린 재고가 8월 말까지 약 1억 9,800만 배럴로 내려올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현대기록상 해당 계절 최저 수준이거든요. 7월 가솔린 마진은 배럴당 35달러 부근이고 긴장이 지속되면 10달러에서 15달러 더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가솔린 수입이 급감했고요. 정유사들은 디젤이나 항공유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유럽향 수출도 계속되고 있어요. 원유가 빠져도 정제 제품 쪽은 별도의 병목이 생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물가를 볼 때 원유 선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비재가 주유소에서 내는 돈, 즉 가솔린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물가 불안정은 잡힐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빠지는 것만 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졸트 고용 데이터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채용이 65만 5천 건이 늘어서 555만 4천 건이 됐어요. 고용이 안정적이면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낮출 이유가 줄어듭니다. 바클레이스가 어제 말한 올해 인하 없음이 오늘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유가 금리를 얘기했으니 이번엔 어젯밤 실적에서 가장 뜨거웠던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AMD는 정규장에서 4% 올랐고요. 실적 발표 후 시간외에서 16.5%가 더 뛰었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 112억 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 전년 대비 57% 증가, 서버 CPU 매출은 70% 넘게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AI 칩 수요가 매출 숫자로 확인된 거예요. 반도체 지수 전체가 4.2% 뛰었고요. 인텔도 13% 올랐습니다. 반면에 어제 말씀드린 팔란티어는 정규장에서 6.93% 빠진 데 이어 시간외에서도 추가로 밀렸어요.
같은 AI인데 매출이 숫자로 나오는 하드웨어는 올랐고 퍼가 200배가 넘는 소프트웨어는 이틀째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주식을 사면 된다가 아닙니다. AI 안에서도 매출이 확인되는 쪽과 기대만 높은 쪽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선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들을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내 투자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가가 이틀째 빠졌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이란과 완전한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게 이유였고, 파키스탄의 중재 요청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발표에서 봉쇄는 유지된다고 했어요. 작전은 멈췄지만 압박은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같은 날 루비오 국무장관은 에픽 퓨리 작전의 목표는 달성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방어 작전이라고도 한 건데요. 동시에 최소 10명의 민간 선원이 사망했고 2만 3천 명이 걸프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도 했는데, 이건 인도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왔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이란군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는 통항 메커니즘을 만든 건데요. 통제구역 지도까지 발행했습니다. 이건 호르무즈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란이 통항을 관리, 통제하는 구조가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빠졌지만 이 하락이 호르무즈가 열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교적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빠진 거지 실제 상업 통항이 정상화된 건 아니에요. API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 원유 재고도 810만 배럴 줄었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딧과 AI 인프라 쪽에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HSBC가 1분기에 4억 달러 손실을 냈습니다. 영국 모기지 업체 MFS가 대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담보 자체에 사기 의혹이 터지면서 무너진 거예요. HSBC는 거기에 돈이 묶여 있었는데 사모신용 시장과 맞닿아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주가가 6% 빠졌어요. HSBC가 사모시장에 묶인 돈이 1110억 달러, 그중 사모신용 관련이 220억 달러입니다. 1분기 전체 대손 충당금이 13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HSBC만이 아니에요. 바클레이스도 같은 MFS에서 2억 2,800만 파운드 손실을 냈습니다. 산탄데르, 웰스파고, 제피리스까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곳이 터지면 여러 은행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모신용으로 빌리면 금리가 기준금리의 5.5% 이상이 붙는데 은행 대출로 가면 3.5% 수준입니다. 같은 돈을 빌리는데 2%나 싼 거예요. 여러분도 대출 갈아타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빌리는 쪽에서 당연히 저렴하게 대우해주는 은행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최소 43억 달러가 사모신용에서 은행 대출로 옮겨갔어요. 사모신용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은행 대차대조표와 공공시장으로 옮겨오는 경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AI 인프라에 거대한 자금이 묶이고 있어요. 엔트로픽이 5년간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와 칩에 2천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수주 잔고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에서 2% 올랐어요. 다만 이건 공식 확인 전이라 조건부로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AI 인프라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그 돈이 움직이는 크레딧 시장 아래에서는 사모신용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자라면 꼭 짚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코스피가 7천을 뚫었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유가 하락, 외국인 접근 경로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인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되돌림이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와 원화 방향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두 번째, 유가는 이틀째 빠졌지만 미국 가솔린이 4달러 50센트를 넘었고 가솔린 재고는 역대 계절 최저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과 소비자 체감 물가는 다를 수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프리덤이 멈추고 이란이 통항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호르무즈가 열린 게 아니라 이란이 통제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가 서명되기 전까지 유가 하락을 정상화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AMD가 시간외에서 16.5%가 뛰었고 팔란티어는 이틀째 빠지고 있습니다. AI 안에서 매출이 확인되는 하드웨어와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인 소프트웨어가 갈리고 있습니다. AI를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선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HSBC가 사모신용 관련 4억 달러 손실을 냈고 사모신용에서 은행 대출로 자금 이동이 시작됐어요.
AI 인프라에 돈이 몰리지만 그 아래 크레딧 시장에서 균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ADP 고용 데이터도 남아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오늘은 그 최고치마저 뚫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고 미국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이 나란히 사상 최고를 경신했어요. AI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유가가 내려주는 조합이 전 세계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은 안 내려오고 고용은 안정적이고 호르무즈는 열린 게 아니라 이란이 통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AI 랠리, 아래에서는 크레딧 균열. 이 구조를 모르면 다음 주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 또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